네. 그 다음에는 이제 비밀 1부터 5까지를 했었는데 여섯 번째 비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티브는 뭐냐면은 너무나 이제 편안한 코드이죠. A는 1을 넣고 B는 2를 넣고 A랑 B를 더하는 단순한 코드인데 어, 똑같은 말이네. 이거를 이제 잘 보니까 A는 뭐예요? int라는 클래스에서 찍혀진 인스턴스죠. 그렇죠? 그다음 B라는 거는 int라는 클래스에서 찍혀진 인스턴스고 int라는 인스턴스하고 int라는 인스턴스를 뭐가 연결하고 있지? 더하기가 연결하고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더하기가 이제 연결되는데 얘는 또 달라요. 그 더하기에 대한 연결의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는 A라는 게 이제 리스트네요. B라는 것도 리스트입니다. A하고 B를 더하면 리스트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벡터 연산이 아니고 뒤에 그냥 합쳐져 버렸죠. 그렇죠? A라는 거는 이제 리스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서 찍혀진 인스턴스입니다. 그러니까 B라는 거는 리스트에서 찍혀진 인스턴스예요. A하고 B를 더하니까 인트형일 때하고 약간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인트형일 때하고 리스트일 때하고 플러스에 대한 동작이 다르잖아요. 그 말은 플러스라는 동작을 정의하는 숨겨진 뭐가 있을 거고 그 숨겨진 뭐가 인트 타입일 때하고 리스트 타입일 때 다르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작이 다른 이유가 뭐냐? 클래스를 배우기 전에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인트 자료형에서 더하기는 전수의 덧셈을 의미하고 리스트 자료형에서 더하기는 추가를 의미한다. 뭐 맞죠? 이렇게 해도 맞는데 그 클래스를 배운 이후에는 우리가 이거를 좀 뜯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는 플러스라는 연산을 정의할 수 있는 숨겨진 메소드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프린트가 이게 그런 방식이었죠. 그 인트 클래스에서 그 메소드는 정수의 덧셈이 되도록 누가 정의를 해놨어. 그리고 리스트 클래스에서는 그 메소드를 자료의 추가를 의미하도록 누가 정의를 해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 숨겨진 메소드는 이제 요건데 답을 먼저 말하면은 언더바 애드 언더바입니다. 언더바가 두 개 있으면은 진짜 이제 숨겨진 메소드예요. 왜 숨겨져 있냐면 보통은 그 유저들이 이제 점을 찍고 탭을 누르면 이제 쓸 수 있는 메소드들이 쭉 나오는데 언더바로 시작되는 거는 숨겨져서 우리한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론 보려고 하면 억지로 볼 수는 있죠. 자, A에다가 1을 넣고 B에다 2를 넣어요. 근데 이제 A 더하기 B를 하면은 A 더하기 B를 하면 3이 나왔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A라는 인스턴스에 그 숨겨진 메소드를 꺼내가지고 내가 B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3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A 더하기 B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100을 하게 되면은 10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A에다가 B를 더해도 이렇게 되고 B라는 인스턴스에다가 A라는 메소드를 이제 걸어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얘가 리스트라고 하면은 A에다가 요거를 걸게 되면은 1, 2, 3, 4가 되고 B에다가 얘를 걸면은 3, 4, 1, 2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코드는 얘하고 동치고 이 코드는 얘하고 동치라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되게 명확한데 왜 이거를 A 더하기 B로 쓰냐. 이렇게 쓰기 싫으니까. 귀찮잖아요. 언더바 두 번 치고 ADD 치고 이게 귀찮잖아요. 요거를 이제 플러스로 쓰면 되게 간단하고 직관적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내부 연산을 정의하지 않고 요렇게 이제 기호로 쓰면은 그 사람들이 쓰기 편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동작들을 이제 미리 저기를 해야 되는데 뭐 특별한 매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입력을 받고 우리는 요거를 바꿔서 실행하자 이런 것 뿐입니다. 마치 이제 프린트가 그러했듯이. 그래서 확인을 한 바로는 이렇죠. A 플러스 B라는 거는 이제 뭐 특별한 어떤 마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A 점 찍고 언더바 ADD 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B라고 한 요거의 축약 구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얘의 기능을 만약에 바꿔버리면 내가 재정의를 하면은 요거의 기능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리스트에서 나는 A 플러스 B가 그렇게 원소가 더해지는 뒤에 이제 추가가 되는 그런 방식이 싫어. 그럼 나중에 이제 재정의를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내가
어떠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연산을 정의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요 연산을 그냥 내가 디파인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예제를 한번 보면은 이게 아마 숙제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스튜던트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그 숙제 내용이 오늘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숙제를 좀 고민하다가 왔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오늘 수업을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숙제를 풀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이 클래스를 선언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init 값을 잡아요. init은 이제 나이하고 등록한 학기 요런 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일단은 요거를 빼게 되면은 어떠한 역할을 하면은 이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학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보람이라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이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이제 찍어내는데 나이를 입력하고 뭐 나이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0살 0으로 이제 입력이 돼요.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은 이 실행이 되는 순간 요게 실행이 되겠죠. 요게 입학을 축하합니다. 나이는 몇 살이고 현재 학기는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쵸? 입력이 됩니다. 이 보람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그 엔터를 치면은 요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 메소드에 의해서 나이는 얼마고 지금 현재 학기는 얼마다 이러한 정보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학생이 휴학을 했다고 칩시다. 휴학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나이는 이제 하나 그 휴학을 2번 했다고 칩시다. 그럼 나이는 21살이 되고 학기는 빵이 되겠죠. 그렇죠? 휴학을 2번 하면 이제 나이만 먹으니까 이제 뭐 그러한 방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런 거는 어때요? 실행이 될 리가 없죠. 이게 갑자기 이제 실행이 될 리가 없는데 이런 거를 실행되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add라는 거를 새롭게 정의를 해가지고 요거를 새롭게 정의를 해서 여기에 내가 셀프하고 추가적으로 그 뭐 등록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알려주는 변수를 하나 받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문자열로 넣을 건데 그 변수가 만약에 휴학이라면은 나이만 0.5로 더합니다. 근데 만약에 등록이라면은 나이에다가 0.5로 더하고 학기에다가 1을 더해요. 이러한 기능을 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고 다시 보람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휴학을 일단 지금 현재 보람을 볼까요? 현재 보람은 20살에 빵학기 여기에서 이제 등록을 했다. 등록을 하면 한 학기가 지나게 되고 나이는 이제 21살이 되겠죠. 21살이 아니고 20살하고 이제 반이 지나니까 20.5가 되고 학기는 1.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를 이제 선언을 해주면은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한 예시고 다시 이제 보람을 만들고 보람이라는 학생이 처음에 이제 이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보람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하고 그쵸? 20.5살 그 다음에 휴학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이는 21살이 됐지만 학기는 여전히 1학기가 되는 이러한 그 상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쓰고 싶거든요. 보람을 한번 다시 만들어요. 입학을 축하하고 20살 현재 학기 0으로 다시 초과화가 되었습니다. 등록을 하고 그 다음 휴학을 하고 이거를 연속적으로 다 넣습니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휴학을 하고 등록을 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22살이 됐고 그쵸? 학기는 2학기까지 그쵸? 현재 학기는 2학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러를 보니까 뭔가 더하는데 이 넌 타입이랑 스트링 타입이랑 네가 지금 더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add라는 거를 정의할 때는 내가 그 보통 여기 있는 보람의 타입은 뭐죠? 스튜던트 그렇죠? 얘는 스트링 그래서 나는 분명히 스튜던트하고 스트링을 더하라 그랬는데 얘는 지금 넌 타입이랑 스트링을 더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애초에 여기서 에러가 났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지금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실행이 됐는데 여기서 에러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가 무슨 타입이라는 거야?
얘가 넌 타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가 이제 스트링일 거니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나오죠? 이거에 이제 타입을 찍어보게 되면은 넌 타입이네, 진짜. 왜 이러지? 요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거는 뭐지? 아, 왜 이게 한글이 안 되니? 갑자기 찐으로 뭐가 나올 뻔했는데. 이거를 딱 하면은 얘는 뭐야? 함수다, 함수. 함수면 리턴 값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리턴을 뭘로 줬지? 준 적이 없네? 준 적이 없어. 그쵸? 무슨 값을 바꾸라고 해야지 리턴 값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턴이 없으니까 타입이 넌이 되는 거죠. 그쵸? 리턴을 뭘로 받아주면 돼요? 스튜던트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턴 이렇게 셀프를 하게 되면은 스튜던트 타입이 리턴이 되겠죠. 요거를 수정한 코드가 이 밑에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꼬였다. 잠깐만. 아까 등록 휴학 뭐 그게 있었는데 여기 있다. 자, 요 에러를 지금 제가 설명을 했고 이 에러를 해결하는 방법이 스튜던트 버전 2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여기에 리턴해서 셀프를 리턴하도록 만들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요거만 바꿨습니다. 버전 2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보람을 갖고 오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등록 휴학 이렇게 되면은 나이는 이제 22가 되었고 학생은 이제 2학기를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학기는 2라고 이제 출력이 되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연산을 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add라는 거를 어디에서 정의를 했어요? 스튜던트라는 이제 타입에서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튜던트 타입이랑 스트링 타입에 대해서 add는 요 펑션이 정의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셀프하고 요거를 이제 봤을 때 뭐를 해라라는 연산을 우리가 적어놨으니까. 그런데 이 만약에 스튜던트 타입이 아니면은 이러한 연산이 돌아가지 않겠죠. 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튜던트 타입을 계속 유지해서 이게 연속 연산이 되게 하려면 여기 리턴에다가 셀프를 넣어주게 되면은 계속 스튜던트 버전 2라는 타입이 유지가 되고,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 스튜던트 타입이 그대로 리턴이 되면서 마치 잠깐만, 일단 요거의 이제 타입은 스튜던트 타입이 이게 넌 타입이 아니고 요렇게 되고 마치 이제 그 보람하고 엔터를 치면은 요런 게 나왔잖아요. 이게 나오는 이유는 뭐지? 스튜던트 타입에서는 요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요거를 하면은 이 리턴 값이 아까는 넌 타입이어 갖고 얘가 실행이 안 됐거든요,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스튜던트 타입이기 때문에 요게 실행이 된다는 거죠. 아까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는 제가 이거 밑에 이런 거 써놨잖아요. 이 써놓은 이유가 요것만 딱 하면 실행이 안 돼요. 그래갖고 이게 밑에 이런 거를 써놔가지고 다시 이제 보람의 상태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 타입의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 얘가 추가로 써져 있던 거고, 지금 밑에 있는 코드는 이거 자체가 스튜던트 타입으로 리턴이 되기 때문에 요거만 해도 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미묘한 차이입니다. 되게 미묘한 차이. 자, 요거를 이렇게 구현하지 않고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 방금 배웠죠. 클래스를 조금만 수정하고 싶을 때 뭐라 하면 된다? 여기에다가 가로를 열고 그 이전 클래스를 그냥 그대로 먹어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클래스라고 넣고 여기 스튜던트를 그대로 쓸 건데 내가 add만 새롭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add에 해당되는 부분만 새롭게 이제 디파인을 해주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발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것도 내가 아까 여기 위에서 썼거든요. 스튜던트 버전 여기에서 이미 썼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실수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 리턴에 셀프를 리턴하지 않았던 이 부분을 내가 실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요거를 이 중복까지 없애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비교를 좀 해봅시다. 자, 지금 이 부분이 뭘로 대치가 됐어요? 요거로 바뀌었죠. 그쵸? 근데 그렇다면은 이 슈퍼하고 이제 가로를 열고 닫는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의 지금 역할을 정확하게 할 것 같은 함수를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점 애드라는 함수가 딱 여기까지만 정의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슈퍼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이 위에 있는 스튜던트 그 전에 있던 클래스를 의미할 것 같고 왠지 그 전에 있던 거에서 내가 애드라는 거를 일단은 그대로 실행을 할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그냥 그대로 써지는 거죠. 그 다음에 리턴만 내가 셀프로 바꿀 거야.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도 코드가 아까랑 이제 똑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 파이썬에서 A 플러스 이제 B라고 되어 있던 거는 사실 이제 A하고 점 찍고 이러한 내부 연산의 추각형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